북한이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김정은 총비서 참관하에 새로운 수중 핵전략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동해에 설정된 항로를 80에서 150m의 심도에서 잠행해 목표 지점에서 수중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핵 수중 공격정이 59시간여의 잠행 끝에 어제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해 시험용 탄두가 수중 폭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수중 핵전략 무기의 사명이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잠행해 수중 폭발로 초강력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2일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 4기가 동해에 설정된 궤도를 7,500여 초에서 9,000여 초 동안 비행해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순항 미사일을 6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킴으로써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한미의 군사 행동이 가중될수록 더욱 압도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갔다는 핵 추진 대륙간 어뢰 포세이돈입니다. 수중에서 10,000km까지 이동해 핵탄두를 터뜨리는 신무기로 폭발할 때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상대국 함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중 어뢰는 기동 중엔 공중으로 가로지르는 미사일보다 탐지가 어려워 일단 발사되면 마땅한 방어 수단도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포세이돈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6, 7m 정도의 길이로 추정됩니다. 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 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핵 추진 방식은 아니지만 입력된 타격 목표에 접근한 뒤 폭발해 해일을 일으키는 공격 방식은 포세이돈과 동일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탄두부는 직경이 김정은의 상체 부분과 비슷한 800mm 내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소형 전술핵 장착이 가능한 크기입니다. 피해를 주는 거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항구 근처에 와가지고 핵이 폭발하는 거는 항구 자체를 폭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기존 어뢰보다 큰 수중 공격정을 운용할 잠수함은 따로 확보하지 못한 걸로 추정돼 선박이나 해안에서 발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중국 서북공대가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발사체 페이텐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발사체에 로켓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결합하는 진화된 기술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램제트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극초음속 발사체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저공 비행도 가능합니다. 계속 스크램블 엔진으로 동력을 얻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장거리 비행도 가능하고. 중국 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서북공대는 그동안 전투기와 미사일 등 많은 무기 개발에 참여해 미국 거래 제한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학 학생과 직원은 미국산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수 없고 미국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 킨자를 발사해 실제 전쟁에서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마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주장하는 등 극초음속 무기를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내각 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합니다. 3대 안보문서란 중장기 일본 안보와 외교, 방위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를 말합니다. 일본은 해당 문서에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미국과 협력해 행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자국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적 미사일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5조엔, 우리 돈 47조 원을 들여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고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한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또한 육해공과 위성, 사이버 등을 포함하는 종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방위비 또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3조엔, 우리 돈 약 410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건데 이는 종전 5개년 방위비보다 1.5배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7년에는 연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인 11조엔으로 늘린다는 방침으로 그대로 실현된다면 일본은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됩니다. 또 개정안에 들어가는 세계 각국의 표현에 대해 중국을 러시아와 북한보다 먼저 다루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Fuego misil en 5, 4, 3, 2, 1, fuego.